그날 이상철이 들은 몇 달 안에 죽는다는 말이 몇 시간 뒤 한우진 뇌사와 이지혁 이식수술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상철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가 박성재의 목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몇 달 안에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의 험담처럼 들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지혁의 사형 선고처럼 들려버렸거든요. 이상철은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이지혁의 눈빛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한번 쏘아봤고요. 박성재는 그 눈빛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이지혁의 병을 혼자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지혁이 도쿄 출장이라는 핑계로 심장이식 검사받으러 다닐 때도 옆에서 같이 숨을 죽여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박성재가 결국 폭발해버렸고 그 폭발을 이상철이 그대로 들어버린 겁니다.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서 담담한 척하려 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보였어요. 아버지, 제발 어머니는 늦게요. 열흘 전에 알면 열흘만큼 지옥이고 한 달 전에 알면 한 달만큼 지옥이잖아요. 이지혁이 그런 말을 할 때 박성재는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지 싶었지만 동시에 이대로 두면 이지혁이 진짜 혼자 죽는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도시락을 내려놓고도 뚜껑을 못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이상철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이지혁이 오히려 이상철을 달랬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은이라는 단어가 이상철 가슴을 더 찢어놨습니다. 아직이 있다는 건 고지 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지혁의 엄마는 김다정이고 김다정은 이상철보다 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김다정은 이상철 얼굴 한 번만 봐도 다 알아챌 사람이었어요. 이지혁도 그걸 알아서 더 절박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도 이상철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엄마는 최대한 늦게. 제발. 이지혁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효심이라기보다 엄마 김다정이 무너지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못 보겠다는 공포였어요. 이지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있는 지옥을 길게 버티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쏘아붙였는데요. 너 지금 멋있어 보여. 너 혼자 의연한 척하면 사람들이 덜 아파. 너 엄마는 김다정이야. 그분 너 숨기면 더 미쳐. 이지혁은 숨이 가빠졌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짧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더 미쳐가겠더라고요. 친구라서 애써 담담한 척하는 이지혁을 더 세게 붙잡고 흔들어 깨우고 싶었거든요. 야, 나 친구니까 말한다. 너 이식 못 받으면 끝이야. 이상철은 결국 결심을 못한 채 병원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와중에 전화 한 통이 판을 뒤집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단정함 속에 느낌이 서늘했어요. 이상철, 지금 지역이 어디야? 이상철은 회사라고 둘러댔는데 김다정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너 숨소리가 달라졌어. 김다정은 이상철이 가장 숨기고 싶던 방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혁이 몸에 무슨 일 있지? 당신 지금 나한테 숨기는 거지? 이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말이 없으면 더 확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철이 끝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같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김다정이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심장이야? 이상철은 그 질문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그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이 심장 언제부터였어? 이상철은 나도 방금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김다정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아빠인데 방금 알았다고? 라는 분노가 확 올라오니까요. 김다정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혁이한테 지금 가.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혁이가 당신은 늦게 알았으면 좋겠다 했어라고 말했는데 김다정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 말을 한 게 우리 아들이라서 더 미치겠다. 지금 가.
이쯤에서 다른 지옥도 같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딱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고 박진석이 손써서 차, 재단 회사, 건물 같은 자산에 전부 손을 못 대게 막혀 있잖아요. 고성희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돈줄이 싹 끊겼습니다. 게다가 박진석이 근저당까지 잡아놔서 고성의 손에 남은 현금은 딱 200만 원뿐이었는데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웃기죠? 근데 그 200만 원이 고성희의 목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200만 원짜리 인간이야? 고성희는 거울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제일 두려워한 건 빈털터리가 아니라 한우진을 못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에게 폭로를 당했잖아요. 한우진의 학교 자퇴, 지은호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흔들어 놓은 것까지요. 고성희는 세상에 들키면 끝인 것들을 이미 들켰고 이제 남은 건 한우진만큼은 붙잡는 거였는데요. 그 한우진이 요즘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어딘가 숨기는 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우진이가 뭔가 알아챘다. 그래서 고성희는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사람을 붙여서 감시하려 했습니다. 말이 감시지 사실상 입을 막기 위한 보험이었죠. 그런데 병원 감시를 붙이려면 진행비를 내야 하는데 그 진행비가 2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담당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 아들을 못 지켜요? 나 고성희야. 담당자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규정입니다. 고성희는 그 규정이 사실 박진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감시를 못 붙였고요. 그 순간부터 고성희는 계속 불길했습니다. 이 틈을 누가 노리면 어떡하지? 그 누구는 늘 박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때도 고성희를 조여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느긋하게 말했는데요. 돈 없지? 내가 남들 인생 조종할 때는 돈이 필요 없었어. 지금은 필요하네. 고성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박진석, 너 한우진 건드리면 넌 진짜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고성희, 이제 넌 협박할 자격이 없어. 내가 가진 게 200만 원이잖아. 그 말이 고성희의 마지막 체면을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한우진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사고 소식은 너무 빠르게 퍼졌고요. 고성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뇌사 판정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뇌사? 내 아들이 숨 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기계가 움직여주는 숨이라는 현실이 고성희의 귀를 찢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데요. 슬픔보다 먼저 올라온 건 공포였습니다. 우진이가 죽으면 나는 진짜 끝이다라는 공포요. 그 공포가 너무 더럽고 솔직해서 고성희는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도 머리 한쪽은 끝까지 계산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응급실 복도 끝에서 고성희를 내려다보는 듯 서 있었는데요. 그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너야? 너지? 내 돈 없어진 거 기다렸지? 박진석은 고성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기다린 적 없어. 내가 만든 틈이야. 고성희는 울면서도 이를 갈았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박진석은 그 말에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근데 넌 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거였잖아.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잔인한 서류를 꺼냅니다. 장기기증 동의서였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 아들 심장을.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내가 사인하면 누군가는 살아. 내가 사인 안 하면 넌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 내가 다 터뜨려. 고성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금은 시간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펜을 잡는데요. 펜을 잡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살리려는 거야?
그 누구가 이지혁이라는 걸 고성희는 그 순간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같은 시간 병원에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의사 앞에서 거의 무너져서 말했습니다. 기증자만 나오면 된다면서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증자만 나타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며칠도 장담 못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돌아와서 손을 꽉 잡았는데요. 야, 너 나버리면 나 진짜. 이지혁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친구면 울지 마라. 울면 나 더 미안해. 박성재는 그 말에 더 미쳤습니다. 친구라서 붙잡아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지혁은 끝까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때 병원 시스템에 기증자 발생 알림이 뜹니다. 박성재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증자 누구예요? 의사는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성재는 스쳐 지나가는 이름을 봐버렸습니다. 한우진. 고성희의 친아들이자 박진석이 폭로했던 그 아이요. 박성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지혁이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누군가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걸 보자마자 이지혁이 먼저 물었는데요. 기증자 누구야?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한우진.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단순히 모르는 누군가의 기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고성희라는 이름을 알고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목소리가 잠긴 채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면 고성희는? 박성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고성희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살아야 해. 너라도 살아야. 박성재는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내가 버틴다는 고백이 너무 비참하게 들렸거든요. 이상철과 김다정이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장면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 투병 사실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는데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차갑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은? 확률은? 의사가 설명할 때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이상철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건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의 엄마 김다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들어옵니다. 이수빈이 병원에 나타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는데도 박성재가 피폐해진 얼굴로 병원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이수빈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고요. 고성희가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손을 썼다는 걸 이미 박진석 폭로로 알게 된 뒤라 이수빈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오빠 많이 안 좋아?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아니 지금은 더 빨라. 이수빈은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수빈은 박성재를 미워하는 감정과 걱정하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이수빈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고요. 바로 그때 박진석이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영나 친딸 아니야. 이수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나의 출생 비밀이 이번엔 증거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수빈이 전화를 걸자 박진석은 아주 친절한 척했습니다. 병원에 있지? 3층 상담실로 와.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게 더 있어. 이수빈은 박진석을 믿지 않지만 지금은 믿고 말고가 아니라 진실이 칼처럼 날아오는 느낌이라 발이 움직였습니다. 상담실에는 박영나 관련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서류를 탁 밀어놓고 말합니다. 친딸 아니래. 그러면 누가 친딸이냐? 그게 진짜 재밌지. 이수빈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게 왜 터지는지 궁금하지? 지금 이 병원에서 더 큰 게 터질 거야. 더 큰 것.
그게 바로 한우진 뇌사와 이지혁 이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기증동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서명하는 순간에도 고성희는 끝까지 받는 사람은 누구냐를 몰랐습니다. 병원은 보호규정으로 막았고 박진석은 일부러 숨겼습니다. 고성희는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내가 모르게 누군가가 판을 짠다는 감각이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울다가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진석, 너 이걸로 뭘 얻으려고 해? 박진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얻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지. 내가 뿌린 거짓말들. 수술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고 병원 복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우진 심장이 이지혁에게 간대. 그 소문은 너무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정확했어요. 이수빈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고성희를 떠올렸고요. 고성희가 알면 가만히 있겠어?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도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무너질 때 울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걸요. 결국 고성희는 알아냅니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이지혁이라는 이름을 내뱉는 걸 들었고 고성희의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지혁? 고성희는 순간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슬픔은 나중이었고요.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 심장이 그 집 아들한테.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다가 오히려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달려가 목을 잡듯이 말했습니다. 너 일부러지. 너 이지혁 살리려고 우진이. 박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증거 있어? 고성혜,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 나 이제 만들 거야. 너희 다 끌고 내려갈 거야.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성희를 찌릅니다. 고성혜, 너 돈 없어서 감시 못 붙였지? 그게 진짜 원인 같아? 아니야. 누가 내 돈 없게 만들었는지부터 생각해. 고성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감시를 못 붙인 게 아니라 못 붙이게 만든 거구나.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나고 이지혁의 새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고 김다정은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김다정의 울음은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누구 심장이야 누구 아이가. 김다정은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난 건 감사한데 동시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상철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고요. 박성재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그걸 물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결국 눈을 뜹니다. 이지혁은 숨이 가쁘면서도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기증자 한우진 맞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지혁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고성희는 나를 보면 어떤 얼굴을 할까? 박성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도 느꼈거든요. 이제부터는 살아남이 끝이 아니라 살아난 뒤에 벌어질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요. 그 전쟁의 첫 장면은 고성희가 중환자실 문 앞에 서는 순간일 겁니다. 고성희는 눈에 핏발이 서 있는데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문손잡이를 잡고 속삭였는데요. 이지혁 너만은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슬픔처럼 들리다가도 바로 다음 문장이 칼이 됩니다. 근데 좋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그때 이수빈이 고성혜 뒤에서 고성희를 부릅니다. 고성혜 씨. 고성희가 돌아보자 이수빈 손에는 박영나 친자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차갑게 말했는데요. 박영나 친딸 아니라며.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애써 웃으며 대꾸하려 하지만 이수빈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긴 비밀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근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어버립니다. 그래? 그럼 해봐. 나 지금 잃을 게 없거든. 고성희가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죠.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나타나서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이수빈,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박성재 지킬 거야? 아니면 진실 지킬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이수빈을 놓지 못하는데 그 이수빈이 자기 때문에 또 다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고성이는 돈 200만 원 때문에 감시를 못 붙였고 그 틈이 누군가에게 이용됐고 그 결과 한우진은 죽고 이지혁은 살았고 김다정은 무너지고 이상철은 죄인이 되었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고 싶어서 더 미쳐가고 박영라의 출생 비밀은 권력 싸움의 칼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 고성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한우진 사고 우연 아니야. 내가 돈 없어서 못 막은 게 아니라 누가 못 막게 만든 거야. 고성이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성이는 중환자실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고성이가 문을 열면 살아난 이지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고성이가 울지, 웃지 아니면 김다정과 이상철 앞에서 진짜 범인의 이름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회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시청자들이 진짜 못 놓을 겁니다. 내 아들 심장, 너한테 간 거 너도 알고 있었어?